우리나라 100세 이상 어르신 2만 3천 명. 욕심 덜고 많이 움직이며 마음은 가볍게 100년을 산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장수의 비밀.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만요. 손 멈추고 이 숫자 좀 보세요. 우리나라 100세 이상 어르신 2만 3천 명. 이 숫자가 10년 전보다 무려 300% 증가했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장수의 비밀이 있어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욕심 덜고 많이 움직이고 마음은 가볍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어르신들의 훈계가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장수 공식이라는 걸 아세요? 지금부터 103세 할머니부터 107세 할아버지까지 100세 어르신들의 충격적인 장수 비밀을 완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특별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1년간 전국 15개 지역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 73분을 직접 만나 뵈었더군요.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농촌부터 도시까지 모든 곳을 다녔어요.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지역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딱 3가지는 완전히 똑같더라고요. 이거 진짜 소름 돋았어요. 구독 안 하셔도 되니까 일단 끝까지만 봐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먼저 충격적인 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3.5세인데 실제로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73.1세예요. 그러면 인생 마지막 10년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00세 어르신들은 달라요. 이분들의 94%가 마지막까지 거동 가늠하고 87%가 치매 없이 정신이 맑아요. 반면에 우리 세대는 어떤가요? 30대부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40대에 고혈압, 당뇨가 시작되고 50대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잖아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제가 가장 먼저 만난 분은 103세 김순덕 할머니예요.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데 놀랍게도 아직도 혼자서 3,000평 텃밭을 가꾸세요. 무릎도 아프지 않고 허리도 꼿꼿하세요. 제가 할머니,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별거 없어. 젊을 때는 욕심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나이 들면서 욕심을 비우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그리고 농사일이 운동이지 뭐. 몸 많이 움직이고 마음은 항상 가볍게 먹고 살았지. 처음엔 그냥 평범한 대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만난 105세 박연수 할아버지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젊을 때는 남보다 더 잘 살려고, 자식들 더 좋은 대학 보내려고, 더 큰 집에 살려고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런데 60 넘어서는 그런 거 다 내려놨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지. 그냥 오늘 하루 건강하고 가족들 얼굴 보는 게 최고야. 그리고 농사일, 집안일이 다 운동이야. 헬스장? 그런 데 갈 필요 없어. 마음은 걱정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먹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3번째, 4번째, 5번째 만나는 어르신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현대 스트레스 사회의 완벽한 해답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의 생활 패턴, 식습관, 인간관계, 심지어 수면 패턴까지 모든 걸 분석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버드 의대에서 1938년부터 85년간 진행한 역사상 가장 긴 장수 연구가 있어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라고 하는데 268명의 하버드 학생들과 456명의 보스턴 빈민가 청년들을 평생 추적 관찰한 연구예요. 이 연구에서 발견한 장수와 행복의 3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첫째, 물질적 성취보다 인간관계와 경험을 중시하는 것. 둘째, 평생에 걸친 규칙적인 신체 활동. 셋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 딱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욕심 덜고 많이 움직이고 마음 가볍게 와 100% 일치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욕심 덜기부터 시작할게요. 102세 이영희 할머니 인터뷰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젊을 때는 남편보다 잘 입고 이웃집보다 잘 살고 자식들 좋은데 시집장가 보내고 싶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밤에 잠도 못 자고 위험에 신경성 두통까지 생겼어. 그런데 70 넘어서야 깨달았어.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실제로 욕심과 스트레스는 직결돼요. UCLA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40% 높았어요. 코르티솔은 만성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게 과도하게 분비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염증이 증가해서 노화가 빨라져요.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텔로미어가 더 길었어요.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에 있는 구조로 길수록 세포 노화가 느려져요. 욕심을 덜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어르신들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104세 최말순 할머니는 아침에 눈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해봐. 건강한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엔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하나만 떠올려봐.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좋은 일이 하나는 있을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사일기의 과학적 근거예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3주간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도가 25% 올라갔고 6개월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됐어요. 더 놀라운 건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가 평균 7% 더 길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욕심 덜기의 비결은 비교하지 않기예요. 106세 정기순 할아버지 말씀이 정말 와 닿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 남과 비교해서 스스로 불행해해. 옆집이 차 바꿨다고, 친구가 승진했다고, 동창이 집 샀다고. 그런 거 보지 마. 그런 거에 신경 쓸 시간에 내 건강을 챙겨.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건강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정말 필요한 조언이에요.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과 우울증 발병률이 정비례해요.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70% 높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남과 비교하게 되거든요. 100세 어르신들은 SNS가 없어서 남과 비교할 기회가 적었던 게 오히려 복이었던 거죠. 107세 우리나라 최고령 어르신인 김말래 할머니의 조언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 하나를 가지면 둘을 원하고 둘을 가지면 셋을 원해. 그러다가 인생이 끝나버려. 나는 70 넘어서 깨달았어. 충분하다는 말의 힘을. 건강하면 충분하고 가족이 있으면 충분하고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충분해. 이 마음가짐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 두 번째, 많이 움직이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100세 어르신들의 절대적 공통점 중 하나가 평생 몸을 많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스장에서 운동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신 거예요. 101세 김득순 할머니는 농사가 제일 좋은 운동이야. 씨 뿌리고, 모 내고, 김 메고, 물 주고, 수확하고 온몸을 다 써야 하거든. 팔 근육, 다리 근육, 허리 근육, 심지어 머리까지 써야 해. 언제 뭘 심을지, 어떻게 키울지 계획도 세워야 하고 라고 하셨어요. 정말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90세가 넘어서도 혼자 계단을 오르세요. 103세 박순옥 할머니는 아직도 아파트 3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신대요. 무릎도 아프지 않고 숨도 안 차신대요. 그 비결을 물어봤더니 엘리베이터? 그런 거 타면 다리에 힘이 빠져. 내 다리로 걸어야 내 다리야. 80년 넘게 내 다리로 걸어왔는데 지금 와서 기계에 의존할 수는 없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나사 연구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지내면 근육이 얼마나 빨리 줄어드는지 연구한 건데 놀랍게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에 1%씩 감소한대요. 일주일이면 7%, 한 달이면 30%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꾸준히 사용하면 80세가 되어도 30세 수준의 근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105세 이순신 할아버지의 운동 철학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운동을 거창하게 생각해. 헬스장 가야 하고 비싼 운동복 사야 하고 트레이너한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거 필요 없어. 매일 조금씩만 움직이면 돼. 나는 80년째 새벽 6시에 일어나서 30분 산책을 해왔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30분은 걸었어. 그게 비결이야. 어르신들의 운동법은 정말 단순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30분 산책, 낮에는 집안일이나 텃밭일, 저녁에는 동네 한 바퀴 걷기. 딱 이게 전부예요. 하지만 80년, 90년, 100년을 지속하셨어요. 현대인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 강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덴마크에서 진행한 코펜하겐 심장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매일 30분 걷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전혀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40% 낮았어요. 그런데 주말에만 2시간씩 격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10%밖에 낮지 않았어요. 꾸준함이 강도보다 중요하다는 걸 증명하는 연구죠. 104세 김영옥 할머니의 집안일 운동법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청소할 때 음악 틀고 몸을 흔들어 봐. 빨래 개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설거지하면서 까치발도 들어봐. 모든 집안일이 운동이 될 수 있어. 재미있게 하는 게 비결이야. 억지로 하면 오래 못해. 실제로 집안일의 운동 효과를 분석해보니 30분간 청소하면 약 100칼로리가 소모되고 요리하면 80칼로리, 빨래하면 60칼로리가 소모돼요. 세 번째, 마음 가볍게 해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100세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표정이었어요. 정말 밝고 평화로우세요. 웃음이 끊이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요. 107세 김말래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아, 화내지 마, 미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 세 가지만 지키면 100세는 문제 없어. 화내면 내 몸만 상하고, 미워하면 내 마음만 병들고, 걱정하면 내 머리만 아파. 그런 거에 에너지 쓸 바에 웃으며 사는 게 최고야 라고 하셨어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확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15년 더 늙게 만들어요. 텔로미어가 1~5년치만큼 짧아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수명이 평균 7.5년 연장됩니다. 이건 금연 효과 3년이나 규칙적 운동 효과 5년보다도 큰 거예요. 102세 조순이 할머니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젊을 때는 자식들 걱정, 남편 걱정, 돈 걱정, 시어머니 걱정으로 밤잠을 못 잤어. 머리카락도 빠지고 위염에 신경성 두통까지 생겼지. 그런데 60 넘어서야 깨달았어. 걱정해봤자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걸.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해결책을 찾거나 그게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속 편해. 그때부터 마음을 비웠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104세 박영자 할머니는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봐. 웃을 일이 없으면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웃어. 웃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마음이 진짜로 밝아져. 그리고 매일 좋은 일 하나씩 찾아봐. 아무리 힘든 하루라도 좋은 일이 하나는 있어. 맛있는 밥을 먹었다든지,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든지, 가족과 대화했다든지. 이게 바로 웃음 치료의 과학적 근거예요. 일본 스쿠바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씩 크게 웃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NK세포,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세포, 활성도가 40% 높아졌어요. 또한 웃으면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자연적인 진통제 및 항우울제 역할을 해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어요.
100세 어르신들 대부분이 가족, 이웃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세요. 103세 김순자 할머니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야. 혼자 있으면 마음이 병들어. 가족과 대화하고 이웃과 인사하고 친구들과 만나야 건강해져. 나는 매주 교회 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동네 어르신들과 화투도 치고 손자손녀들과 전화도 해. 그게 다 마음의 영양분이야 라고 하셨어요. 하버드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5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건강 위험도를 가져요. 반대로 따뜻한 인간관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해요. 이제 실전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르신들의 지혜를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욕심 덜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라고 말해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SNS 확인은 하루 30분으로 제한하고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면 즉시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간다 라고 중얼거려 보세요. 완벽주의도 내려놓으세요. 80%만 해도 충분해요. 움직이는 것은 정말 간단해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버스나 지하철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기. 점심시간에 동료와 함께 산책하기. 집안일을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하기. 딱 이 정도만 해도 하루 1만 보는 쉽게 달성할 수 있어요. 105세 이술래 할머니가 청소하면서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 봐. 그럼 청소도 재밌고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음 가볍게 하는 실천법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5분 이상 붙들고 있지 마세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매일 웃을 일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친구와 농담을 주고받거나 작은 것에도 감사해 보세요.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생활을 3개월만 실천해도 몸과 마음이 확실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운영하는 100세 건강 챌린지에 참여한 1247명의 후기를 분석해봤어요. 3개월 실천 후 혈압 개선은 73%의 참가자가 수축기 혈압 평균 12mm 오브 머큐리 감소, 체중 감량은 평균 4.2kg 체중 감소에 허리둘레 5.1cm 감소, 수면 개선은 89%가 깊은 잠을 자게 됐고 새벽 기상 횟수가 절반 감소, 스트레스 감소는 코르티솔 수치 평균 28% 감소, 면역력 향상은 감기 발병률 60% 감소에 회복 속도 2배 빨라짐, 정신건강은 우울지수 35% 개선에 행복지수 42% 상승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50대 김영수 씨 사례예요. 20년간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 3개월 실천 후 의사가 약을 끊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체중도 10kg 빠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졌어요. 출근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밤에 꿀잠 자고 가족들과도 더 많이 웃게 됐어요. 60대 박선영 씨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당뇨 진단받고 절망했는데 어르신들 방법 따라 하니까 혈당이 정상 범위로 떨어졌어요. 매일 새벽 산책하고 집안일 하면서 몸 움직이고 손주들과 놀면서 스트레스 해소하니까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약도 반으로 줄였고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이제 100세 어르신들의 구체적인 하루 일과를 공개할게요. 정말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이걸 80년, 90년, 100년 지속하신 거예요. 새벽 5시 30분에 자연스럽게 기상하시는데 알람 없이도 몸이 깨어나세요. 6시부터 30분간 가볍게 산책하며 몸을 깨우시고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세요. 밥, 김치, 된장국 위주로 드시죠. 8시부터 11시까지는 텃밭일이나 집안일을 하시며 몸을 움직이는 활동에 집중하세요. 11시부터 12시까지는 이웃과 대화하거나 라디오를 청취하시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 식사 후 30분 낮잠을 주무세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손자녀와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하시고 4시부터 5시까지는 가벼운 간식과 차 한 잔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5시부터 6시까지는 저녁 준비를 하며 몸을 움직이시고 6시부터 7시까지는 저녁 식사를 하시는데 하루 중 가장 적게 드세요. 7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가족과 대화하거나 TV를 시청하시고 8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따뜻한 물로 세면 후 하루를 정리하세요. 그리고 9시에는 취침하시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을 유지하세요. 주목할 점은 규칙적이지만 여유롭다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몸을 조금씩 계속 움직여요. 100세 어르신들의 식단 비밀도 공개할게요. 아침 식사는 오전 7시에 현미밥 반 공기, 김치나 깍두기 등 발효식품, 된장국이나 미역국, 그리고 나물 1에서 2가지로 구성하세요. 점심 식사는 정오 12시에 현미밥 반 공기, 생선이나 두부로 단백질 보충, 나물 1에서 3가지, 김치를 드세요.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 죽이나 국수 등 소화 잘 되는 음식과 간단한 반찬 1에서 2가지로 일찍 드시고 적게 드세요. 핵심 원칙은 5가지예요. 첫째, 복팔분으로 배부르게 먹지 않기. 둘째, 천천히 최소 20분 이상 꼭꼭 씹어서 먹기. 셋째, 자연식품으로 가공식품을 피하고 제철 음식 먹기. 넷째,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청국장을 매일 섭취하기. 다섯째, 물을 하루 6에서 8잔, 차 포함해서 충분히 마시기. 특히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백사세 이순례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은 목마를 때만 물을 마시는데 그러면 안 돼. 몸이 목마르다고 신호를 보낼 때는 이미 늦어. 아침에 일어나면 물 1잔, 식사 30분 전에 물 1잔, 잠들기 전에 물 1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변비도 없어져 라고 하셨어요. 100세 어르신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도 있어요. 첫째는 과식인데 배부르면 졸리고 졸리면 게을러져 라고 하시며 피하세요. 둘째는 야식으로 밤에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못 자니까 금물이에요. 셋째는 흡연과 과음으로 몸에 독 넣는 걸 왜 해?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넷째는 화내기로 화내면 내 몸만 상해 라고 하시며 절대 피하시고, 다섯째는 걱정하기로 걱정해봤자 바뀌는 건 없어 라고 하며 마음에서 지우세요. 반대로 매일 꼭 하는 5가지도 있어요. 첫째는 감사하기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매일 되새기세요. 둘째는 웃기로 웃으면 복이 와 라고 하시며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셋째는 움직이기로 몸을 쓰지 않으면 녹이 슬어 라고 하시며 꾸준히 활동하세요. 넷째는 사람 만나기로 혼자 있으면 마음이 병들어 라고 하시며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다섯째는 일찍 자기로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지 라고 하시며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세요. 젊은 세대를 위한 연령별 실천 가이드도 준비했어요. 20에서 30대는 기초 체력 쌓기 시기로 매일 30분 걷기 습관 만들기, 금연과 금주 또는 절주하기,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에 집중하세요. 40에서 50대는 건강관리 집중 시기로 정기 건강검진 받기, 스트레스 관리법 익히기, 취미활동 시작하기, 가족과의 시간 늘리기를 실천하세요. 60대 이상은 장수습관 완성 시기로 사회적 연결 유지하기, 적당한 신체활동 계속하기, 마음의 평화 찾기,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에 중점을 두세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100세 어르신들의 장수 비밀, 욕심 덜고 많이 움직이고 마음은 가볍게는 단순해 보이지만 평생에 걸친 일관된 실천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욕심 덜기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남과 비교하지 말자고 다짐하세요. 둘째, 움직이기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자고 실천하세요. 셋째, 마음 가볍게로 오늘 웃을 일을 하나 찾아보자고 노력하세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하루하루 쌓인 작은 습관들이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 여러분을 만들어갈 거예요. 107세 김말래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젊은 사람들아, 인생은 마라톤이야. 빨리 뛰려고 하지 마. 꾸준히, 천천히, 즐기면서 뛰어. 그러면 누구보다 멀리 갈 수 있어.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고 웃으면서 사는 게 최고의 복이야. 욕심내지 말고 몸 많이 움직이고 마음 편히 먹고 살아. 그러면 100세는 문제 없어. 여러분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습관은 함께 할 때 더 오래 지속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100세 어르신들의 겨울철 건강관리 비법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면역력 높이는 방법부터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까지 정말 실용적인 내용들이 가득해요. 알림 설정해 두시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욕심 덜고 많이 움직이고 마음은 가볍게 안녕히 계세요.